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D바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나는 MD바이스 이 종목도 좋지만 다른 종목에 관심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요 010-8113-8617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무료로 정보를 이용해 보고 싶다는 정보방 같은 경우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서 정보방 신청합니다 하시면은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엔디바이스 신규 상장주인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업용 SSD 쪽 분야 에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용 SSD라고 하면 고성능 SS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쪽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로 따지면은 이 기업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게 화웨이 이슈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최신 AI 칩 어센드 910D 공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 중인데 빠르면은 이제 5월 말 정도에 이제 시제품도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그 고성능 이제 주력 제품이죠.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이제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화웨이에서 기대한다. 에서 기대한다. 화웨이에서 기대하는 거지 이게 확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화웨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말로 이런 비슷한 성능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율은 굉장히 안 나오겠지만 수율까지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이제 이 정도 성능만 나온다라고 해도 저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왜 또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도체 수급을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자체적인 적인 AI 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라면 엔비디아가 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은 MD바이스 같은 경우는 MD바이스는 이제 중국 매출이 98%입니다. 98%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만약에 이 AI 칩을 개발하고 이제 AI 쪽에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고성능 AI 반도체 도체 이쪽 같은 경우는 하면 당연히 막대한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AI 반도체 개발을 해서 막대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전력 인프라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CPU 같은 경우 들어가고 GPU 들어가고 그리고 HBM 다들 아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고성능 SSD 이거 기업용 SSD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D바이스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웨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상무부 이건 그냥 트럼프가 하는 거죠. HBM 초당 2기가바이트 초당 2기가바이트
이상의 제품 HBM을 수출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1분기에 7조 5천억 이제 손실을 본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뭐 H20 같은 경우만 해도 뭐 120억에서 1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조 원 정도 이제 그뭐 수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H20까지 이제 트럼프가 수출을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 화웨이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관심 가져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에 H20 같은 경우는 H20 HBM은 삼성전자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지는 뭐 저도 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초당 2기가라고 하면은 HBM2부터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 이제 3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자, 이 부분을 조금 맞춰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거고 SSD 고성능 SSD라고 말씀드릴게요. 고성능 SSD 또한 삼성 그리고 SK 이 공급에 대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뭐 MD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부터 이제 계속 이제 중국하고 이제 좋은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같이 고민할 만한 부분이 이제 미지수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크게 뭐라고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5세대 SSD를 개발했죠. 그리고 6세대 개발 착수 들어갑니다. 개발 착수에 들어간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향 매출이 98%예요. 98%.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드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 화웨이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은 발목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SSD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고성능 SSD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중국 로컬 기술보다는 뭐 2세대 정도 앞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세대에 앞섰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세대 앞섰다라는 거. 이게 1세대당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2세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4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기술력 격차가 좀 큰 기업이니까 앞으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데이터 센터 AI 서버 뭐 확대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AI 쪽에 뭐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뭐 정치권에서도 언급하고 뭐 관심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좋아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바이스가 이제 좀 긍정적일 것 같다. 그리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하나씩 이 타이밍에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 가격만큼이 안 되는 지금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관세 전쟁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봤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은 지금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알고 가실 필요가 있고 저는 항상 기업을 볼 때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항상 같이 봅니다. 특히 리스크를 먼저 앞세워 놓고 이 리스크를
장점이 극복할 수 있는지, 이 기업의 상승 동력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인가를 항상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기업들도 스트레스 테스트 하잖아요. 저도 주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게 기본이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쓱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건드리지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SNS 텍이나 몇몇 기업들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실 레거시 쪽이 안 좋을 때도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 중국에서 급하니까 더 비싸게 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도. 그래서 급하면은 중국은 그냥 돈 주고 비싸게 사오는 이런 나라니까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제가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 분석은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안 먹히고 기술적 분석도 수급이 더 중요한 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쌓아야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사실 3개월도 좀 부족하죠.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는 기술적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사실 뭐 캔들 몇 개만 있어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신뢰도의 차이 확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캔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듯이 제가 지지선 저항선을 임의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10,000원 구간 정도로 해서 이제 2,500원 단위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쭈루룩 하고 밀린 다음에 12,500원 돌파를 못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1차 저항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10,000원 구간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한번 지켜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한 다음에도 회복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00원은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지지와 저항이 가능성이 꽤나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구간을 높은 의심을 갖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7,500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이제 잡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원 단위로 제가 설정을 해봤더니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올라오다가 막혔던 부분이 12,500원 구간이고 이번에도 12,500원 구간에 딱 걸쳐놨죠. 살짝 넘어갔는데 돌파했다가 종가에 여기 12,700원에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기존에 매물을 이 구간에서 많이 형성해놨잖아요. 여기서도 형성해놓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12,500원 딱 붙지는 않았지만 근처 갔을 때 약해졌었죠. 매물이 이 구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이제 붙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거래대금을 실으면 뭐 조금 더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뭐 갭상승으로 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뭐 양봉으로 세워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다. 그럼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었던 12,500원 구간을 회복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부터는 또 기존의 이제 뭐 상장 가격 정도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리고 이 구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다라는 거. 모두가 수익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데 이제 2,500원 단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으로는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2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2만 원이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1,250원으로 조금 줄여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보호해서 물량은 이제 풀린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 이제 차익 실험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신규 상장주는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뭐 타이트하게 좀 끊으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행진 보이다가 작년에 이제 확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번 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잘 보면서 여러분 대응하시고 여름 구간에는 만약에 지금 반등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름 구간 정도에는 수급이 한번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을 다 가져가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뭐 당장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야겠죠.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제재를 당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히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패키징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반도체를 이제 HBM 같은 경우 계속 적정으로 쌓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수축률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TSMC의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TSMC가 선도했던 구간에 이제 뭐 한계가 좀 오지 않았냐.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반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BVH 방식으로 해서 뭐 개발을 해서 한 단계 뭐 한계를 넘어서는 지금까지 한계에 왔는데, 또 다층 방식의 패키징의 대안으로 이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삼성하고 SK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제대로 통과가 됐다가 아니라 기술력만 갖고 있다 정도니까, 그 부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MD바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상승 동력을 크게 갖추면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동력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게 신규 상장주는 좀 낫다. 제가 웬만하면 오래 잘 안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좋은 소식이 뭐 삼성이나 SK에서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호재에 민감해지는 기업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쯤 되면은 아마 3개월 이상 이제 분석도 이제 쌓여 있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저는 이 정도 이제 만 원, 뭐 2,500원 단위로 해서 만 원부터 올라가면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요. 저도 이제 소식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단단하게 디테일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나는 이런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010-8113에 이제 8617 요 위에 있는 번호 쪽으로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롤로쌤 TV 2는 시즌 2는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제가 뭐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함께 만들어 가는 채널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당연히 감사하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휴 마무리까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